학생이 받고 있는 사교육은요,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버신 돈으로 하는 거예요. 학부모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사교육을 안 받게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조폴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사교육 활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. 네, 이게 학생들을 보면 사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 있으면서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매년 있어요. 뭐 그대로면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, 네, 최소한 본전은 뽑는 사교육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. 근데 제목이 좀 셉니다.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렇게 과외 받을 거면요, 당장 끊어버리세요. 자, 그러면 그 확인법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. 첫째, 숙제를 안 하면요, 당장 끊어버리세요. 배우는 데 있어서 과제라는 건 당연히 있어요. 그게 정상이고 또 바람직한 겁니다. 과제가 없는 교육은요, 재고해 보셔야 돼요. 학원이든 과외든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뭐 과제를 낸단 말이죠. 그 과제를 안 하면요, 학원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. 과제를 해야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과제를 안 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배운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. 과제는 꼭 해야 됩니다. 그런데 학원과 과외 과제를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 마음 편하게 안 할까요? 학원과 과외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. 내가 과제를 안 해도 내가 끊어버리면 나한테 어쩔 수 없잖아.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과제를 안 하는 거예요. 예,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 그렇게 마음 편하게 과제를 안 하는 게 최악입니다. 예. 그냥 학원하고 과외 제대로 안 가고 또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보다도요, 과제를 안 하는 게 더 안 좋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요, 학원과 과외를 안 가는 건 티가 나잖아요. 변명을 할 수가 없죠. 근데 일단 학원은 가요. 근데 거기에서 과제를 안 해요. 그럼 과제를 안 하는 학생이 수업 제대로 듣겠어요? 아닙니다. 뭐 과제를 안 했어요를 핑계로 댈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오늘은 뭐 기분이 언짢아요, 몸이 아파요, 이런 이유로 수업을 그냥 안 듣는 거예요. 그리고요, 그 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죠. 요지는 뭐냐면 학원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.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과제입니다. 과제를 안 하면요, 그 학원에서 제대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. 학원에서 또 과외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엔 학생이 학원과 과외에서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. 사교육 활용법 두 번째,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학원과 과외는 당장 끊어버리세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영어 단어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학원과 과외의 커리큘럼에서 뭐 상당한 부분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요. 그러면 그 학원과 과외를 계속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 학생한테 해롭습니다. 매우 안 좋아요.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한 달 뒤,
뭐 심하게는 바로 다음 날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. 그럼 학원과 과외에서 몇 시간 동안 들러붙어서 단어를 막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봐요.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단어를 공부하게 하는 거죠. 그러면 단기간에 성적은 오릅니다. 예, 그거는 인정할게요.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학생이 아니 뭐 굳이 내가 공부할 필요 없네. 시험 전날에 학원 가서 몇 시간 보내면 뭐 알아서 익혀지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요.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쌓이지 않죠.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스스로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엔 공부를 못 하게 됩니다. 그 중학교까지는 그런 식으로 학원과 과외에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챙겨주는 게 통해요. 학교 시험에서는 점수 그럴듯하게 나와요. 근데 그게 표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에 나와요. 고등학교 모의고사 손도 못 대고요. 정기고사는 범위가 워낙 많고 학교마다 또 그 과목의 특성을 살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. 예. 절대로 학원과 과외에서 중학교 때처럼은 챙겨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가르치려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저는 당장 끊어버릴 걸 추천합니다. 사교육 활용법 세 번째, 학원과 과외를 자주 바꿔요. 그러면 당장 끊어버리세요. 일단 자주 바꾸는 이유가 성적입니다. 예,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.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바로 바꿔버려요. 이게 좋지 않아요. 일단 성적이 왜 안 오르겠어요? 대부분 학생 본인이 그 학원과 과외에 과제를 하지 않고요.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안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유는 그 학생 본인한테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. 다른 학원, 다른 과외로 가도 그 학생은 성적이 안 올라요. 예.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건 학부모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사교육을 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양해해 주시고요. 이제는 순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. 결합하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과제를 하세요. 학원과 과외에서 하라고 한 건 그냥 무조건 하세요.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냥 하는 겁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하라고 한 건 무조건 하세요. 물론 좀 감당하기 힘들게 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런 때는요, 그 학원과 과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양을 조정하세요. 그리고 자기한테 부과되는 과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일단 과제를 하면 실력은 당연히 늘어요. 근데 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, 정신력과 태도입니다. 여러분, 공부는 멘탈이에요. 그리고 습관이에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근데 평소에 과제를 성실히 해두면요, 학업에 필요한 정신력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. 예, 그래서 일단 하라고 한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자, 다음으로 말씀드릴 활용법은요,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혼자서 하세요.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.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돈을 하고 그 부분은 자기가 과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. 제가 교사 되기 전에 학원에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과외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 만나는 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거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그걸 확실하겠대요. 그냥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
혼자 하는 걸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활용법은요. 최소한 6개월은 다니세요. 예, 자주 바꾸지 마세요. 특히 중학생, 고등학생은요. 6개월 단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성적 산출이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기분에 따라, 그리고 단 한 번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. 최소한 학기 단위로 나오는 성과를 보고 그 학원과 과외를 계속 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. 예, 최소한 6개월요. 사교육 활용법을 이렇게 매운맛 또 순한맛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학업 성취의 열쇠가 학생한테 있다고 생각해요. 학생이 만나는 선생님들은요,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다. 예, 중고등학생 가르칠 실력 모두 다 갖추고 계세요. 중요한 거는요, 학생 본인입니다. 그 학생이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, 그 행동과 태도에 학생의 학업 성취가 결정되는 거예요. 이거는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.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는 그 학생이 제일 중요해요. 어떻게 사교육을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조언을 꼭 참고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라고요. 제가 이거 당부할게요. 학생이 받고 있는 사교육은요,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버신 돈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받는 사교육을 열심히 듣고 소화하는 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기도 해요. 그러니까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 사교육을 정성껏 소화하시기 바랍니다.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사교육 소화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자녀가 사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. 때로는 과감하게 처신하셔야 됩니다. 예. 제가 봤을 땐 사교육을 안 받게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. 예.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요. 그래도 가장 좋은 건 학교 수업입니다. 학교 수업이 제일 좋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. 이 포스트의 링크는 이 영상의 소개글에 있습니다. 사교육 활용법에 대한 저의 당부를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응원합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